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엄청 추웠는데 오늘까지도 여파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네요. 이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한파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옷 단단히 싸맬 수 있는 거 다 싸매고 이렇게 다니세요. 어제 저도 찬바람 부는 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추워서 잠깐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한 5분이라도 몸을 피하고 다시 이제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안 단속도 좀 잘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하고 현역 의원들에다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사퇴하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이런 어떤 당내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예고가 됐다시피 당의 주류들과 친윤계 의원들은 이번 연석회의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비대위원장 추대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 이제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표 권한대행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동안 예산안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다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는 점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회의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친윤계에서는 윤심까지 갖추고 있는 이제 참신한 인재로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의 적격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라든지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카드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고 하고요. 네. 한 장관이 특히 좀 약점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는 게 소위 이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울상으로 비쳐 보여서 총선에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내에서는 물밑 움직임이 뭐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김 전 대표 사퇴하고 나서 이틀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동훈 추대론이 일사불란하게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석기 최고위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등등이 일제히 한동훈 대세론, 한동훈 추대론을 주장을 했고, 지난 주말에는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해서 물밑에서 추대론을 이제 띄우고 있다, 뭐 전화를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돌았는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오늘 기자들한테 이제 그런 사실 없다. 내가 무슨 전화를 돌리느냐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다고 하고요. 한동훈 장관을 민다고 해서 밀어지겠느냐? 반대 여론 때문에 혹시나 당으로 안 오려고 할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걱정을 돋구어 주시는 것이 안 올까 봐 걱정이다. 반대 여론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의 공개 일정 취소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원래는 법무부에서 이제 열기로 한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장관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 일정이 취소가 되고 대신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을 했는데 법무부가 별도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 이유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는 비공개 일정만 소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 갑론을박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 잡음에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추가로 뭔가를 더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만약에 어떤 공개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비대위원장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특검 문제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명부백 논란 이런 것들 또 추가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의중이 이제 슬쩍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향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도 없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전한 겁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온 시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단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당협위원장 의원 연석회의 전에 요 단독 한동훈 장관이 바라지 않는다면 나 안 가. 입당도 안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원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이제 일사불란하게 추대를 해달라라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 거라서 소위 옹립해 주실 것을 그렇습니다. 요청드린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추대의 강도를 좀 높여달라, 올려달라, 뭐 이런 걸로도 읽힐 수 있는 거라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아일보에서 다른 사람을 취재한 거기 때문에 한동훈 네. 장관 본인의 입장인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얘기가 나오고 오전 일정이 공개 일정이 오늘 다 취소되고 취소가 그러니까 되었죠. 국회 참석하는 일정 이건 본인이 빠질 수 없는 거니까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연석회의에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거나 적어도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본인의 그렇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일정 취소 아침에 나 입당 안 할 수도 있어. 이 얘기는 연석회의 전에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이 된 거고 전달된 메시지는 옹립이 아니면 나 안 가.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참석자들에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죠. 입당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해석을 여러 가지를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한동훈 장관 자체에 대한 비토라기보다는 비대위원장보다는 나중에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면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맡는 게 더 어울린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그냥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하지만 공천 끝난 다음에 얼굴 마담을 해주세요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선대위원장이 공천권 없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비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 공천관리 다 끝난 이후에 선대위원장을 해달라. 마이크 잡고 이슈몰이 해주는 얼굴 마담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는 듯 얘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 법무부 장관이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그럴 거면 그냥 입당을 안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카드를 내놨을 수도 있는 공천권 거죠. 없이 얼굴 마담만 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여의도 판독기를 돌려보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죠. 예. 자, 관련해서 이 반대 여론들도 좀 꽤 있었습니다. 특히 비정치인 카드로 남국 돌파가 가능하겠느냐. 네. 라는 소위 중진들 수도권 쪽, 그렇습니다. 그다음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나 수도권 의원 쪽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걱정을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 검증된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비정치인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곧바로 대선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와 비슷하게 정치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정치때가 덜 묻은 사람이 선거 지휘를 하는 쪽이 변화와 쇄신의 메시지에 더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느냐. 이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쪽의 이제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선 이후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주인공이 되는 선거를 치렀지만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여러 예민한 정치적 결정들,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커질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총선 같은 큰 배팅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장관은 아마 내일이 지나야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두 달 징계도 너무 과소하다. 면직에 이를 만한 사안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혐의거든요. 수사 방해, 감찰 방해. 이게 징계받아 마땅하다. 면직에 이를 만하다라고 하는 게 1심 판결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윤석열 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피고가 된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 둘을 전부 다 갈아치우죠. 그래서 흔히 패소할 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패소한다면 그 결심에 맞춰서 패소한다면 무능한 그리고 편파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소송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 법무부가 승소를 하면, 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당연했다라고 승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선 근본적 이유, 본인이 이 부당한 징계에 맞서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출발하게 된 근본 원인을 부정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 굉장히 그 애매한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이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입장을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나서 정치권으로 가더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 그 선고 결과까지 봐야 한 장관의 거취가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선고는 이제 내일 오전 10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 전에 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직접 개입한 건 아니지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이루어졌고요. 결과가 아마 오늘 밤늦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거에 따라서도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신당을 놓고 뭐 서명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신당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인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그 반발의 강도가 오히려 더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초선인 강득구 의원, 강준현 의원, 이소영 의원 등등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당내 의원들한테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신당 추진을 만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명했다는 거는 이제 이낙연 신당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했을 때 115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167명이니까 상당수가 참여를 했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서명한 의원들의 면면도 상당히 다양한데 5선인 변재일 의원, 뭐 4선인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중진 의원들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재선의 송갑석,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명계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나 계파를 불문하고 상당히 다양한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윤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사실상 의원 전원이 참여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당내에서는 목소리가 좀 모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원외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친명계 원외그룹으로 꼽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경우는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신당 창당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구상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일명 이제 NY계 이낙연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최측근으로 꼽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좀 더 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셔도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어제 채널A하고 인터뷰를 할 때 새해에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의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여지가 좀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4일에 기다림이 바닥났다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13일에 신당 창당 방향이 확실하다라고 했던 발언에 비하면 완급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사실상 밀어내기 아니냐. 일단 신당 창당 명분은 없다. 네. 하지만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신당 창당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 서명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좀 과한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왔네요. 그 이제 뭐 표현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은 연서명이라고 안 하고 이제 연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판장 하면 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8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했던 그렇죠. 연판장을 떠올리실 거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CBS 라디오 뉴스쇼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만해라라고 하는 것은 거칠다. 나가라는 것밖에 더 되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당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이 연서명이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업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서 통합 행보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원칙과 상식 그 사인들 비명계 모임에 대해서도 이제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게 뭐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원래 시간대로 갔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시간을 좀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소위 기류의 김대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사회에서 만남이 예측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불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VIP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아마도 영화의 성격상 민주당의 이제 전현직 뭐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됐고 그래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한테도 다 초대장이 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영상을 좀 확인해봤는데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지 뭐 김홍업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나갑 전 대표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모여가지고 여러 이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참여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시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시간을 변경해서 오후 7시에 시사회에 오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 시간에 참석을 해서 김부겸 전 총리하고 만났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 그러니까 좀 넓게 포용을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전했습니다. 네. 이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뭐 10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의 소위 연판장 내지는 연서명에 대해서 그쪽 풍습이다. 그쪽의 못된 풍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귀에 탁 걸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계셨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모로 정치판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